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한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대 손님 소개합니다. 홍익대에서 영상영화를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영화 갖고 오셨습니까? 네, 지난해 연말에 개봉을 해서 지금도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한국 영화 한 편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인간 안중근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우민호 감독의 6번째 장편 영화, 영화 하얼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또 스타 배우들이 출연하고 해서 네. 홍보를 많이 하셨던데 네네. 좀 뭐 성적은 그 애는 못 미친 것 같아요. 뭐 기대했던 만큼은 아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되게 좋은 영화라서 아직 이제 극장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영화네요. 아직 볼 수 있습니까? 아직도 하고 네. 있군요. 감독 소개해 볼게요. 우민호 감독 어떤 분이신가요? 네, 아마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름이실 텐데요. 우민호 감독입니다. 2010년에 파괴된 사나이라는 작품으로 영화 데뷔를 하였는데요. 2012년 간첩, 그리고 2015년 내부자들을 발표하면서 700만 관객을 만난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 내부자들이라는 작품은 제37회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그리고 53회 대종상 최우수 작품상 등을 수상하는 그런 또 영화가 되기도 했고요. 2018년에는 송강호 주연의 마야광, 그리고 2020년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연출을 했습니다. 또 남산의 부장들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또 2020년에 영화 흥행순위 1위를 기록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때 코로나가 막 닥치는 바람에 좀 많은 그 관객을 들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군요. 네, 전체 영화 중에 1위를 기록했던 영화고요. 41회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을 수상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2024년 현빈 배우가 주연하고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등 명품 배우들이 많이 출연한 영화 하얼빈으로 다시 관객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주로 권력이나 욕망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좀 남성성이 강한 작품들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묵직하고 차가운 연출, 미장센들이 이제 우민호 감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G를 사용하기보다는 세트장의 소품 그리고 색채 이런 것들로 좀 분위기를 잡는 데 굉장히 탁월해서 영화의 영상미, 현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들이 많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스토리 안중근의 이제 그 독립운동을 네네. 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개인의 어떤 마음이랄까요? 갈등, 고민 이런 거를 좀 잘 담아낸 것 같아요. 네, 안중근사라고 했을 때 되게 역사책 안에만 있고 굉장히 영웅적으로만 그려지는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굉장히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안중근사의 어떤 내면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낸 영화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실패도 또 경험했고 그 속에서 또 마지막에는 자신의 또 희생으로 또 이렇게 이뤄내는 그런 비장미 넘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되는데요. 오늘 하얼빈 소개합니다. 제가 줄거리 소개할게요. 때는 1908년 함경북도에서 독립군을 이끄는 안중근은 일본군과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사투 끝에 일본군 모리소자와 부하를 포로로 체포한 안중근은 만국 공법에 따라 포로들을 풀어줄 것을 권하지만 동지들의 반발에 부딪히는데요. 1년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다시 모인 독립군들. 이토 히로부미의 협상 일정에 맞춰 암살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이 작전을 수행할 안중근과 동지 우덕순, 통역관 김상현, 무기 공급책 공부인,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지휘하는 최재형. 이들의 이토 암살 계획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인간 안중근의 고뇌와 두려움, 쓸쓸함을 만날 수 있는 영화 하얼빈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민호 감독 연출 하얼빈 영화 만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 극장에서 보셨어요? 네. 네. 아쉽게도 이제 아이맥스로 카메라로 촬영이 된 영화이기 때문에 아이맥스 극장에서 봤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그냥 일반 극장에서 보게 되었고 또 사운드가 또 중요한 영화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현빈 배우가 TV에 홍보하러 이제 출연해서 우리가 그 듄을 네네. 찍었던 카메라로 네네. 이걸 촬영했다. 맞습니다. 이 사막의 광대한 이런 걸 잘 표현했으니 꼭 아이맥스로 보세요. 네.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좀 아쉽게 일반관에서 좀 예. 또 봤네요. 네. 영화적인 배경이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 우리 일본 제국에 대한 이 독립군의 항거와 또 의병 부대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가 이 영화의 주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기에 연해주와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항일 의병 운동이 많이 전개가 된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또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인물인데 이 당시에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인물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저격한 아주 역사적인 이야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적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바로 영화 하얼빈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서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들을 모두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박정민 배우가 연기했던 그 우덕순 의사가 나옵니다. 이 분은 이제 안중근 의사와 실제로 함께 했던 실존 인물이고요. 그렇군요. 네, 또 유재명 배우가 연기했던 최재형 선생도 또 실제로 독립운동을 도왔던 실존 인물이죠. 그 외의 주변 인물들, 뭐 조우진 배우나 이동욱 배우, 전여빈 배우가 연기했던 인물들은 영화 속에서 만들어진 허구의 인물들이긴 하지만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을 기록한 많은 내용들에서 여러 모티브를 가져와서 재구성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우민호 감독은 안중근 의사 한 사람만을 영웅처럼 묘사하기보다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주로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사진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독립운동가 동지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투쟁한 것들을 좀 잘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단독샷들보다는 그룹샷을 많이 촬영하게 되었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또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연기했던 배우가 일본의 아주 대표 배우 중 한 사람이죠. 릴리 프랭키가 연기를 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에 아주 자주 출연하는 배우인데 또 일본인 배우가 또 직접 일본 그 이토 히로부미를 연기했다라는 것도 또 주목할 만한 대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 네. 그 일본 내에서 좀 저항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좀 충실하게 우리 릴리 프랭키가 좀 해준 것 같아요. 네. 배우 본인은 뭐 어떤 이렇게 논쟁과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이 대본 자체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잘 받아들였다라는 인터뷰가 있었고, 네, 감독도 크게 이제 그런 어떤 여론에 개의치 않았던 그런 캐스팅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하얼빈을 이제 극장에서 봤고 주변에 많은 분들도 이제 하얼빈을 어떻게 이제 접하셨나 봤더니 굉장히 그 어떤 스펙타클한 영화로 알고 극장을 네네. 찾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네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앞에 얘기해 주셨다시피 어떤 인간 안중근의 어떤 내면 이런 걸 좀 많이 고찰한 영화 같아요. 네. 원래 기획됐을 당시에는 굉장히 좀 스펙타클한 방식으로 기획이 되었고 첫 부물의 어떤 준하는, 그리고 액션도 많고 그런 영화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 점차 안중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진중하게, 그리고 이야기 그 자체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 속에서 그렇게 영화가 연출이 되었다고 하고,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그런 연출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좋았어요. 네. 마지막에 그 현빈 배우가 그 고독한 그 독백을 하는 그 씬이 있는데 네. 그거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본인도 굉장히 그 찍을 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힘들었던 거죠?
고독을 본인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안중근 고독감, 의사의 그 고독감을. 고독감을 자신이 표현해야 되고 예. 또 실제로 굉장히 고독했답니다. 네. 현장에서 혼자서 이제 막 네. 그 바람을 맞으면서 그 얼음 위에서 하는 그 씬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영화적 해석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 또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네, 영화에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있는데요. 또 그 중에서 좀 특히 주목할 만한 장면 한 2가지 정도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에게는 이 초반부에 그 독립군들과 일본군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잔혹하게 전투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진짜 막 육탄전이더라고요. 네. 그게. 그리고 이제 동료들 중에 그 밀정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또 기차 속에서 은밀한 어떤 신경전을 보여주는 그 2가지 장면을 좀 꼽고 싶은데요. 먼저 초반부의 그 전투 장면은 실제로 1908년 함경북도 신화산이라는 곳에서 안중근 참모중장이 이끌었던 신화산 전투를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 장면의 굉장히 특별한 점은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뭐 다른 많은 영화들에서 보듯이 보통 군인들이 막 총도 잘 쏘고 이렇게 싸움도 이렇게 막 무술도 하고 그런 싸움 같은 싸움을 보통 싸우는 것을 우리가 영화들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의 전투 장면은 정말 사람들이 다 기어다니면서 싸우잖아요. 이렇게 진흙밭에서 막 이제 엉켜서 싸우더라고요. 네. 다 같이 뒤엉켜서 막 정말 처절함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들 누워서 버둥거리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참혹한 모습들이 재현이 되는데요. 우미호 감독이 이 장면을 굉장히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어떤 항일 의병 독립투사들의 마음은 이런 처절함 그리고 절박함이었지 않을까라는 마음 속에서 이 싸움 장면을 통해서 관객들이 그런 어떤 처절한 마음들을 묵직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하고 이 전투의 장면이 앞으로 영화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화려한 장면, 어떤 화려한 대사들이 아니라 그 상황의 무게감을 있는 그대로 지고 가는 그런 인물들의 무거운 걸음걸음들을 느낄 수 있도록 담백하게 그려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장면은 이제 기차 안에서 안중근이 이 동료들 중에서 밀정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그 장면인데 아슬아슬하더라고요. 네. 이 장면도 어떤 뭐 화려한 CG나 막 스펙타클한 연출이 아니라 그 기차가 공면부를 통과할 때 다른 앞에 뒤에 칸이 보였다가 이제 말았다가 하는 그런 가려졌다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밀정인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긴장감을 표현해낸 아주 탁월하고 세련된 연출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이 보일랑말랑하니까 굉장히 가슴 졸이더라고요. 네, 그때 그 현빈의 그 표정이 아주 압도적이었죠. 그래요? 네, 기차가 굉장히 좀 흔들흔들하면서 가는 것처럼 이 믿었던 동료의 배신을 목격하는 그 안중근 의사, 현빈 배우의 눈빛이 흔들리는 모습이 굉장히 압권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해 주신 이 밀정을 그 파악해내는 그 스토리가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관객들하고 그 영화가 좀 소통하는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관객도 추정해 보면서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고 어쨌든 또 결말은 통쾌하지 않습니까?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어떤 지점들이 감독이 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연출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루할 수 있었던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또 이제 첩보물이나 어떤 이런 그 비밀에 가려진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또 담아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영화의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영웅으로만 생각하는 이 안중근 의사를 상당히 인간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영화 초반부터 안중근이 어떤 자신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좀 많은 동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유로 이 의병군 내에서도 좀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막 많은 질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영화가 흘러가는 어떤 선택의 순간들마다 어떤 확신에 찬 그런 보스 같은 건 리더십이기보다는 상당히 계속해서 고심하고 고뇌하고 여린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런 섬세한 내면의 소유자로 이 안중근 의사가 묘사가 되는데요. 참 우리가 역사책 안에서만은 느끼기 어려웠던 인간 안중근만의 그 생각과 숨결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려고 하는 그리고 마냥 영웅시 되기만 했던 그런 안중근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 안중근을 통해서 좀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영웅적 선택을 영화가 한편으로는 좀 촉구하고 있다. 그런 묘사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민호 감독의 연출 방식이 특수효과나 CG를 최대한 자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이 실제 로케이션에서 아주 현실감 넘치는 장면을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그렇게 촬영된 장면들이 상당히 아름다운 장면이 많이 있죠. 그 영화의 처음과 또 끝을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 안중근이 칼바람을 맞으면서 이 광활한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아주 좀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극 중에서 이제 폭약을 얻기 위해서 다 같이 말을 타고 이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이런 장면들은 참 이제 우리 국내 영화에서 잘 보기 어려운 그런 광활한 풍경을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라서 이런 장면들을 때문이라도 극장에서 특히 이제 아이맥스 시네마에서 감상을 하셨으면 좋은 작품입니다. 네, 저랑 우리 사무국장님은 못 봤지만 네. 이런 장면들은 확실히 좀 이렇게 좀 넓은 화면에서 볼 때에 네. 또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네. 일반 극장에서 볼 때는 저는 좀 그 화면이 어둡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워낙 이게 좀 그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이게 좀 이렇게 그렇게 촬영된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추천합니다. 그래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제 얘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처절했던 전투 장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그 장면 인상적이었는데 대의를 위해서 우리도 그렇고 당시 일본군도 대의를 위해서 이제 그렇죠. 싸우고 있지만 사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생존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절한 과정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쳐서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만이 남아있지만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들었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다른 영화들에서는 전투 장면이 뭐 약간 게임처럼 묘사되거나 맞습니다. 스포츠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게 정말 죽고 죽이는 그런 현장이었고 이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현장이었구나. 그 처절함이 너무 잘 담겨 있죠. 맞습니다. 저는 이 안중근 의사가 좀 이런 내면적인 걸 잘 드러냈다고 하셨는데 그 요즘도 보면 그 우리 사회가 좀 많이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회를 걸어가고 있을 때 감수성이 굉장히 또 예민한 분들은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시는데 안중근 의사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 상황을 좌시하지 못하고 시대의 아픔을 좀 딛고 본인의 희생으로 좀 이겨냈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네, 마침 이 영화가 개봉한 시기도 그러니까 이제 탄핵 정국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에 딱 개봉이 되어서 참 서로 이렇게 뭔가 공명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좋았습니다. 영화 하울빛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영화 속에서 좀 주님의 형상 만나봐야 될 텐데 어떤 모습 좀 느껴보셨어요? 네, 이 영화가 좀 뚜렷하게 이제 두 가지의 그 기찻길을 대조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하나의 길은 이 범아시아를 집어삼키는 어떤 야욕을 품고 기찻길에 올랐던 이토 히로부미의 길, 그리고 그런 제국주의의 폭력을 멈추고 평화를 도래하게 하기 위해서 하얼빈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던 안중근의 길, 이렇게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이 영화에서 자주 반복되듯이 안중근이 이 독립투쟁을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굉장히 큰 꿈이었죠. 세계 평화에 대한 꿈 때문에 이 독립투쟁을 했던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 신화산 전투에서 일본군 포로군들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는데 이때 이런 말을 남기죠. 자네는 4천만 일본인을 모두 죽이는 게 목표인가? 나는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게 내 목표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동료들 중에서 이제 변절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었을 그런 상황에도 그 사람을 즉각 처단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변화될 기회를 주면서 어떤 사람의 선함을 끝까지 믿는 그런 모습을,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안중근을 보여줍니다. 소설가 김훈 작가가 쓴 하얼빈이라는 이 동명의 소설이 있는데요. 이때 강조되는 것이 이 안중근 의사가 궁극적으로 꿈꾼 것은 단순히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것이거나 혹은 조국의 독립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꾸었다.
이 범아시아를 야만의 세계로 바라보고 개화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지배하려고 했던 이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을 꺾으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이 안중근 의사의 더 큰 꿈, 진정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안중근 의사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어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세계를 살아가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좀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도 사실 세례를 받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요. 예, 이가 그 평화를 염원했던 것도 분명 이 신앙의 힘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제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처형되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만나기를 요청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외국인 신부를 만나서 고해성사를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걸었던 평화의 길이 시작과 끝이 주님의 은총 안에 있었음을 좀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화 하얼빈 극장에서 함께 만나보시면서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평화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서 까레야 우레를 외치잖아요. 네,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전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예, 네. 진짜 얼마나 그 절박함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 네. 오늘 이제 해석해 주신 것처럼 안중근 의사의 어떤 신앙적 배경이 아마 네. 이제 있었을 것이다 하셨는데 피스메이커로 세상을 좀 평화롭게 하기 위해 네. 노력한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 총을 쏘는 그 장면이 마침 이 부감샷으로 하늘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찍혔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마지막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과 같은 비슷하군요. 하나님이 아래를 내려다보시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하네요. 그래요. 네. 저는 그 독백신이 그 전태일 그 열사 나타냈던 그 영화에서 그 독백신 저는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씬들이 아마 관객분들이 보시면 그런 지점을 각자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느껴보시면 좋겠고 저는 실제 그 최재형 선생 생가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 지금은 가기가 어렵죠.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인데 그 우수리스크라는 지역에 가면 최재형 선생 생가가 있고 실제 독립운동했던 그 터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루트를 나중에 좀 진짜 피스가 왔을 때, 평화가 왔을 때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극장에서 또 보실 수 있는 영화죠. 하얼빈 영화 소개했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다음 주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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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